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한 4가지 키워드를 갖고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 가격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갈 건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 건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를 좀 정리해보죠. 서울에 전체적으로는 8%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거든요. 거의 한 2배 정도 상승한 이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건 송파구 2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고요. 성동구라든가 마포구, 한강변에 좋은 지역들이죠. 한강벨트들 18%,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다음 순서를 맞이했고요. 노원구라든가 강북구, 금천구, 또 중량구 이런 지역들이 1% 좀 넘게 1.7%라든가 1.1% 또 아니면 0.7 정도로 상승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 한마디로 서울 지역 양극화의 대표적인 결과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송파구 전체 평균이 20%가 올랐지만은 송파구 내에서도 굉장히 가격 폭이 상승폭이 큰 지역들이 많았죠. 잠실변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주목을 끌으면서 상승폭이 키웠죠. 전체적으로 서울 25년은 너무 핫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급 없는 규제로 해가지고 상승폭을 서울 아파트 키운 것이고요. 상급제에 대한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됨으로써 양극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중심권 지역들과 서울 외곽의 아파트들과 가격 상승폭이 차이가 나는 이 초양극화 현상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강과 또 강남권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꾸준한 수요,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고정 수요가 있습니다. 중심권에 강남권, 특히 강남권 같은 데는 리치 수요라고 하는 고정 수요가 있었죠. 항상 시세를 받쳐주는 수요가 있었는데 거기에 갈아타기 수요, 정책의 똘똘한 한채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합쳐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지방 수요까지 다 합쳐지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주어진 아파트 한정된 물량에 이런 고정 수요, 갈아타기 수요, 또 지방 수요까지 들어오다 보니 정말 상승폭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26년도는요 4가지 키워드입니다. 일단 공급과 임대차, 전세 시장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금리와 유동성, 네 번째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급인데요. 올해도 뭐 공급 물량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수요가 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근데 내년 이후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통계 접수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내년 한 15,000에서 17,000 정도 입주 물량이 지금 예정돼 있고 후년도 뭐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적정 수요가 한 해 한 45,000에서 한 47,000 정도 가구 수를 봤을 때는 굉장히 3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물량. 그래서 공급 절벽이라는 게 또 실감나는 한 해가 분명히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보면 단기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의 비탄력성이라는 게 부동산 성격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에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게 빵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찍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의 비탄력성이라는 부동산 특성상 공급을 만들려면 최하 몇 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서울 급등의 2가지 원인, 결국은 올해와 내년 또 후년 이런 쪽에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이 돼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대차인데요. 임대차 물량 계속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전세 물량인데요. 전세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가을에 약간의 입주 물량이 있었고 그런데 다시 또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월세 물량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급감이고요.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량은 없다 보니 이제 월세가 굉장히 또 많이 진행되는, 그럼 월세 가격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주거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다. 결국은 주거 불안이 심화되겠다. 전세서부터 부동산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아주 크게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고요. 금리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많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인하의 방향성입니다. 앞으로 내년 시장의 미국 연준이라든가 경기의 어떤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되는 거는 분명히 맞다. 그래서 방향성은 어차피 상반기냐 하반기냐 몇 번이냐 이러겠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지금 4,400조 M2죠. M2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좋은 소비와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좋은 인플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 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나쁜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이 돼서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되는 것들은 결국은 안전 실물 자산, 올해도 나타났던 현상인데 내년에는 더 크게 나타날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책인데요. 규제 정책은 계속 진행됩니다. 정부에서도요 연말 안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했는데 사실 못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사실 특별한 대안이 이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규제로서 계속해서 진행할 것은 뭐 맞아 보인다. 그래서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 지금 현재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세금에 대한 규제, 또 뭐 중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정책은 완화됩니다. 이렇게 규제가 진행되는데 재개발 뭐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내년에 또 특이한 게 도심 복합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실행이 될 거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 복합 사업 시즌 2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소규모 정비에 대한 것도 있죠. 정부에서 발표된 10월달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 사업, 소규모로 정비하는 우리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더 주고요. 규제를 완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고요. 계속 재개발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공급에 대한 건 서울 공급의 키는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서울 공급의 키 재개발이고요. 재개발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공급과 임대차, 전세 금리 정책 방향으로 간략하게 지켜봤지만 2026년도엔 결론적으로 하락 여건은 없어 보인다. 가격을 떨어뜨릴 만한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년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자, 원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좋은 아파트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왜 다른지 이 두 가지 형태인데요. 첫 번째 형태는 흐름이나 방향이 정해지면 빠른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심하고 관망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실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2026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바라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1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